자, 문법 4차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어떤 개념을 알려드렸냐면 조사,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어간, 그 다음 어미, 그 다음에 어근, 그 다음에 접사,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혼동되거나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데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점차 좀 심화된 개념으로 점점 파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조사는 어디 뒤에 붙는다? 그죠? 체언 뒤에 붙는다. 어간과 어미는 가변어에서 활용이 된다. 됐나요? 용언.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접사는 혼자서는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기본 틀을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태소를 조금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태소. 원래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최소 단위. 됐죠? 근데 여기서 뜻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1.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형태소다. 2. 의미는 없지만 역할을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의미는 없지만 특정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나눠 드릴게요. 종류. 형태소의 종류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형태소는 자립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자립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의존 형태소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어에 대해서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심화 과정을 할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의미 여부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실질적인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 그 다음 의미가 없으면 얘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학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 얘기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실질 형태소란 말을 어휘 형태소라고 말을 바꾸어서 3년 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하고 필기도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울 거예요. 앞부분 전반부를. 자, 이렇게 지우고 다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형태소의 종류까지 했죠. 근데 제가 앞서서 도대체 왜 선생님이 조사를 가르쳐 주고 어미를 가르쳐 주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형식 형태소 있죠.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먼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조사. 형식 형태소입니다. 맞죠?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죠. 그리고 체언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조사 단독적으로 못 써요.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혼자 못 씁니다. 의존 형태소. 두 번째, 어미입니다. 어미도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입니다. 마지막, 접사. 접사에는 뭐가 있었죠? 그죠? 접두사가 있었고 접미사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묶어서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실질 형태의 소인데 의존 형태의 소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 중에 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형태의 소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따져보세요. 조사, 실질 형태소 아니죠. 어미도 아니고 접사도 안 되고 어간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얘네들이 아니라면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고 어간도 아니라면 결국 걔는 실질적인 형태소고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요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 두신다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저 위에 예문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 봅니다. 자, 먼저 1번 라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1번 라인, 곧 형식 형태소이면서 그와 동시에 의존 형태소인 거. 먼저 조사를 먼저 골라낼게요. 조사.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필기만 단순히 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 분명히 조사를 골라드렸어요. 여러분들, 은이 조사가 아니죠. 이 은은 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말이 체언이 아니니까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사는 오히려 얘가 조사죠.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명사를 찾아볼게요. 사람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은이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찾아봤더니 애가 있네요. 역시 조사입니다. 그 다음엔 조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미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어미하고 어간은 같이 묶여져서 항상 다닐 거니까 어간과 어미를 동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간 넓이죠? 어미입니다. 자, 어간과 어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디 개념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용언 개념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용언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뭐뭐 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용언이라고 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다를 뺀 부분이 뭐다? 그렇죠. 어간이고 어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어미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게. 자, 다시 해볼게요. 갈다네요. 갈다. 그럼 갈이 어간. 그 다음에 얘가 어미. 역시 어간, 어미.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어간, 어미, 어미.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접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고 어간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번까지 찾았고 이제 3번을 찾아야 되는데 어간까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2번까지 끝났고 이제 3번인데 얘가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묶어서 3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뜻을 가진 채소단이라고 했잖아요. 요까지 뜻을 갖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3번, 여기도 3번입니다. 다시 사람 3번이죠. 마을 2, 3번, 마을 3번. 그 다음에 올해 3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킬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 비로소 형태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문법에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나오는 그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를 얼마만큼 빠르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적지 마시고 제가 그 워크북
그 구성에다가 빈칸들을 계속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요 위 예문을 써보고 뭐가 어간이지, 뭐가 어미지, 무엇을 우리가 접사라고 하지, 접두사라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탄탄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 상황을 좀 익힐 때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형태소의 기초적인 스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